요 지금 평면좌표부터 이 직선의 반원식을 좀 복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레는 이제 원의 반원식을 좀 복습할 거고요. 그래서 모레까지 이제 원의 반원식 밀린 거를 거의 다 끝내야 돼요. 알겠죠? 이제 방학했기 때문에 시간 금방 갑니다, 얘들아. 시간 진짜 금방 가고, 어차피 방학 자체가 짧잖아. 방학 자체가 짧아서. 일단은 오늘은 뭐 문제 위주로 보면서 할 건데, 일단 개념은 뭐 이 앞에 부분의 개념이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먼저 배웠어요, 처음에? 제일 먼저 뭐 배웠죠, 우리가?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죠?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맞아요? 이 직선, 수직선 상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배웠고, 어떻게 구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됐죠. 근데 이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 빼봐요. 얼마니? 6 빼기 a 제곱이니?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은 a 빼기 8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루트 10의 제곱. 그러니까 10입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될까? 그냥 전개해도 되고요. 전개할게 그냥. 2a 제곱 그 다음 빼기 얼마야? 10이랑 16이지. 28a니? 그 다음 36과 64니까 100이거든. 그럼 요게 10이니까 넘겨서 2로 나누면 a 제곱 14a 그럼 45잖아요. 그럼 뭐랑 뭐죠? 5랑 9입니다. 맞아요? 5랑 9라서 요 a가 5나 9가 나오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합은 14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넘길게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요 지금 BC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했어요. 근데 BC를 잘 봐봐요. BC는 어느 축이 있는 점이죠? X축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BC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놔야 돼요, 좌표를? X축이 있는 점이니까. 미나 뭐라고 놔야 돼요? 네? 뭐로 안 들려요? 이게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죠? 그 BC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요 P의 좌표는 XY라고 두면 안 돼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0 이렇게 둘 겁니다. 알겠어요? 정규? 그래서 요게 일단 시작입니다. 알겠죠? 요게 시작이고, 자, AP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지? X제곱 플러스 9인가요? 그 다음 BP제곱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0이죠.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또 요 2차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2x 제곱 4x 그 다음 얼마야? 13이니?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얘가 얼마죠? 11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답이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보통은 요 BC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도 안 하고 그냥 X축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똑같은 문제죠. 이해 가죠? 넘겨도 되죠? 뭐 열심히 풀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요. 자, 얘는 사실 어떤 거를 살짝 변형한 거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렇게 생긴 식의 형태를 하나 배운 거 있어요. 뭐죠, 그게? 무슨 정리? 한 5번 좀 물어본 것 같거든. 무슨 정리? 평면좌표 단원에서 이런 식이랑 비슷하게 생긴 식. 무슨 정리? 무슨 정리? 정규 무슨 정리? 중선 정리. 뭐의 중선 정리? 미나 뭐의 중선 정리? 고개 끄덕이지 말고 빨리 대답 안 해? 누구의 중선 정리? 삼각형의 누구의 중선 정리라고 했는데 삼각형의 중선 정리? 그치,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이게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파포스의 중선 정리가 뭔지 얘기해봐. 여기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 그 다음 어떻게 해?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해. 오케이? 그럼 얘가 중점이니까 요거 증명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적지 말고 지금 외워 그냥. 뭐야? 얘기해봐. 좌변이 뭐야? 유나 뭐야 좌변이? 좌변이 같다고? 좌변에 올 식이 뭐냐고. 대화가 안 되냐 왜? A 좌변이 같대.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그 다음 뭐야? 2배의 뭐야? 2배의 뭐야? AM의 제곱 플러스 얼마? BM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다시 한번 봐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요걸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한다고. 알겠어? 이해가? 이거 외워야 돼. 알겠어? 증명도 해줬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도형을 이용해서, 하나는 좌표 평면에 점을 두고. 알겠어?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봐봐. 여기 잘 보면은 여기 뭐 BC를 3등분하는 점을 왼쪽에서부터 D라고 했을 때 얘가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이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넣으라고 했는데 요 삼각형 AB에서 먼저 보래요. 여기서 봤을 때 AB 제곱이랑 A 제곱은 2배의 뭐야? AD 제곱이랑 뭐겠어 여기? 가에 들어올 게 뭐야? 저거에 따르면 BD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BD랑 D랑 같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거는 BD도 되고 DE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보기를 보니까 BD나 D인데 AB 같은 것들이 있으면 지워줘야 되니까 요 3, 2, 4, 5는 지워지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2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라고 하는 것도 ADC의 중점이니까 AD제곱, AC제곱은 2배 뭐야? A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A제곱입니다. 여기는 아까 뭐였죠? BD제곱이었습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번 기억을 2배에서 니은을 더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를 2배에서 니은을 더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 그대로 좌변은 그대로 왔네요. 요거 2배에서 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왔죠. 그럼 오른쪽은 요거 2배에다가 얘를 더하는 건데 거기서 2로 묶어버리면 여기 2AD제곱 그 다음 2BD제곱 2BD제곱 남아있었었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해야 되니까 A제곱이랑 C제곱이 있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3배의 BD제곱이 있거든요. 근데 BD랑 D랑 C랑 다 같기 때문에 요 C 대신에 BD라고 바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맞죠? 얘가 나라고 그대로 돼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한꺼번에 써보면 뭐가 되냐? 여기 좌변은 이제 정리가 2AB 제곱, 그 다음에 AC 제곱 됐고요. 2A 제곱이랑 AD 제곱이 날라갔죠. 맞아요? 그럼 2A 제곱 얘 날라갔고요. AD 제곱이 하나 넘어오면서 요 4배 AD 제곱에서 3호로 바꿔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 3인 거죠. 그럼 가는 BD, 나는 AE, 그 다음에 다는 3.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선 정리를 2번 사용해서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가나다 문제에 빈칸 넣는 걸 애들이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서 위아래를 해결해라. 미나 이해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해 못하면 더 이상 이해 못해요. 알겠어요? 여기서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습니까? 네. 자, 4번 보시면, 자,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알고 있어요.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니? 요 세 좌표를 더해서 뭐로 나누지? 3으로 나눠주지. 왜 그런지도 알고 있니? 왜 그런지도 알고 있어? 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정규야? 이 삼각형 무게중심. ABC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뭐들의 교점이야? 두 글자. 뭐들의 교점이야? 자, 미나, 뭐들의 교점이야? 중점이. 아니, 근데 잘 생각해봐. 중점의 교점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하지, 그게? 중점의 교점이라는 게 뭐야? 요거와 요거의 중점들의 교점? 이거 어떻게 있어,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이 중점까지 연결한 선을 뭐라 그래? 이걸 접선이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중선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 중선. 뭐라고 한다고? 자,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 얘를 중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를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뭐라고? 뭐의 교점이다? 중선의 교점이다. 세 중선의 교점.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자, 그럼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정규야? 무게중심의 정의 물어봤잖아. 그 다음은 뭐 물어볼 것 같아, 윤아야? 왠지 이거 물어볼 것 같지 않아, 선생님이? 그게 있어. 뭘 것 같아? 외심 물어볼 것 같지 않아? 자, 그럼 외심의 정의는 뭐야? 외심의 정의는 뭐야? 대답해줘. 외심의 정의는 뭐야? 수직. 뭐, 똑바로 얘기해줘. 똑바로. 뭐의 수직 이등분선? 접선이 왜 나오지? 접선이라는 게 삼각형에서 어디 있어? 교점이 아니라, 아니, 이 단어를 봐봐. 아니라,
교점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게 어디 있니? 없지 않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고. 알겠어? 이해가? 이해가지? 그 다음은 뭐 물어볼 것 같아? 그러면 무게중심 물어봤어? 외심 물어봤어? 세 번째는 뭐 물어볼까? 내심의 정의는 뭐야?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거든? 그걸 얼마 전에도 한 것 같아, 사실. 다시 내심은 뭐냐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요. 뭐라고요? 다시 잘 얘기해줘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심은 뭐라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머리로 외우라고. 다시 뭐라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번째 무게중심은 뭐라고? 세 중선의 교점. 알겠어?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성질이 뭐냐? 요 중선들은 서로 뭐 한다고?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다라는 거는 느낌상 알고 있지 않니? 그래서 이 평면접에서 배우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요 내분점이죠. 알겠어요? 내분점. 그래서 요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 얘를 x2, y2, 그 다음 얘를 x3, y3라고 했을 때 요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일단 요 M의 좌표는 뭐가 되죠? 요 BC의 중점이죠. BC의 중점이니까 뭐가 돼요? 쓸 필요 없어요. 세 개 다 있습니다. 자, 요거랑 요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A와 M을 A와 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 요 내분점을 G라고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분점을 구하는 식 기억나죠? 내분점 어떻게 구했죠? 자, 내분점은 둘이 더합니다. 맞죠? 2 곱하기 그 다음 얘죠. 맞아요? 2랑 얘를 곱하니까 x2 더하기 x3고 그 다음 1과 요 x1의 좌표를 곱하니까 이렇게 돼요. y좌표는 굳이 안 쓰겠습니다. 따라서 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때는 3분의 요 x1, x2, x3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보는 내신의 시험에서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려면 요 무게중심의 몇 가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얘기는 해줬던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정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 중선들은 2대 1로 내분한다 라고 했죠. 내분. 그 다음 세 번째 성질 뭐가 있냐면 요 A, B랑 B, C랑 C의 M 대 N 내분점을 뭐라 그랬어 내가 방금 이나요? 뭐라고? A와 A, B와 B, C와 CA의 M 대 N 내분점 M 대 N 내분점을 내가 CD가 없잖아. CA야. DEF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 M 대 N, M 대 N, M 대 N 내분점을 요 DEF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 DEF의 뭐 역시 이거의 무게중심 역시 원래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있었냐면 삼각형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요 각 꼭지점에 PA제곱, PB제곱, PC제곱 얘네들의 합에 PA제곱, PB제곱, PC제곱에 뭐가 되는 이거에 뭐가 되는 이 값이 뭐가 되는 진짜 이거 0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 학원 교재에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 하나 있었거든. 그리고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이런 문제 하나 있었거든. 수직선 상위에 있었던 문제. 중단원 끝에서 두 번째 문제. 알고 있지 않아? 나만 아니? 너네는 기억이 안 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어떤 내부 한 점 P에 대해서 요 P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P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얘를 구할 때 요거를 이런 식으로 구해서 앞서 문제처럼 구해가지고 완전제곱식으로 구해도 되지만 이거를 만족하는 P라는 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도 상관없다고. 알겠어? 내 말 이해하니? 그럼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 얘를 증명 어떻게 했냐면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문제가 이거야. 이게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가 무게중심임을 증명하여라. 이게 질문이야.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은 요 P라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Y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지금 뭐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 P제곱, PB제곱, PC제곱이 뭐가 되는 거?
이게 최소. 이것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ABC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좌표입니다. 이해하죠? 그럼 P의 제곱은 얼마예요? 식으로 써볼래요? 뭐가 돼요? x 빼기 x1의 제곱, y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PB 제곱은 얼마죠? x 빼기 x2의 제곱. 여기 PC 제곱은 x 빼기 x3의 제곱. 원래 여기는 이제 원래 이런 게 있는 거야. 있는 건데 안 쓰는 것 뿐이다 지금. 알겠지? 왜냐면 내가 x 좌표만 구해보고 싶어서. 내 말 이해하니? 자,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한다. 전개하면 몇 x 제곱? 3x 제곱. 그 다음 뭐 쓸 거야? 마이너스 2야 어떻게 돼? x1, x2, x3 더하지. 그 다음에는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되니? 내 말 이해하니? 맞아? 그럼 이거를 무슨 꼴로 바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3으로 묶었을 때 어떻게 돼? x 빼기 3분의 x1, x2, x3의 전체의 제곱이지.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이게 최소가 되는, 이것이 최소가 되려면 요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x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요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무게중심의 좌표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더 이상 이게 뭐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대부분 얘를 외심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얘네 세 개가 같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게 외심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아. 알겠어? 그렇지 않다고. 알겠어? 무게중심이다라는 거야. 다 외웠니?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라고 미나야? 고개 끄덕이지 말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안경을 왜 써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알겠어? 세 중선들을 2대1로 내분하고 각 변의 m대인 내분점들을 DEF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무게중심 역시 원래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고. 그 다음에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요 PA제곱, PB제곱, PC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 역시 무게중심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거 자체 푸는 건 쉬워요. 답이 뭐예요? X좌표가 얼마야?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죠. 그 다음 Y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이죠. 답의 곱은 6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거를 몰라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넘겨볼게요. 자, 7번 보시면 자,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는 ABC에서 얘네들의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EF라고 했을 때 이거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 이 DEF의 무게중심은 뭐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고? 원래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의 2대1 내분점을 다 구하라는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럼 원래 무게중심의 좌표가 얼마인데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지. 얼마야? 3이네.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얼마니? 2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3번이라는 거야. 알겠어? 거기다 잘 적어놔. 빨리 풀이를. 원래 무게중심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풀었어? 나야? 훌륭한 학생이야. 자, 6번 볼게요. 6번은요, 요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요거의 중점이 3대1, 3,1. 그 다음 ABC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5.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 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C의 중점, 얘가 이제 3,1이고, 요거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5래요. 그럼 B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2대1이잖아요. 맞아요? 이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한다면 B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구해볼까? 그럼 2대1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돼? 3분의 2 곱하기 3, 그 다음 1 곱하기 A, 그 다음 3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B. 요거 한 개 제가 돼야 되려면 A는 얼마니? 마이너스 9니? B는 얼마니? 13이니? 네, 이렇게 나와서 둘이 빼버리면 얼마죠? 2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네, 정리해볼까요? 넘겨도 되나요? 네,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것도 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도 했었냐면, 자, 외분점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알아놨을 때 크게 이상한 점은 없다. 자, B라는 거를 외분점으로 얘기하려면 요 G와 M을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니? 요 B라고 하는 점은 G와 M을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야? 2대 3으로 외분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다 써줄게. 자, 이 B라는 점은 이 점은 요 G와 M을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거야. 외분점. 그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뭐였냐면 내분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가 원래는 2 플러스 1이었지 지금. 맞아? 근데 외분점을 구할 땐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다. 뭐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된다. 알겠어? 외분점 구해봐.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뭐야? 6 빼기 A.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분의 2 빼기 B. 이렇게 계산하라고. 미안해. 그거 아예 잘못했어. 자, G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1,5고 3,1이지. 얘는 지금 A, B로 한 거고 B와 M으로 한 거고 얘는 GM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해야 돼. 외분점 구하면 어떻게 된다? 2 빼기 3분의 2 곱하기 3 6 플러스 3이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니까. 알겠어? 그 다음 2 빼기 3분의 2 곱하기 1 그 다음 빼기 3 곱하기 5 15 요게 답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9,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똑같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외분점,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쉬운 문제들은 그냥 내분점의 식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응용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지만 이 외분점을 알아둔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있을 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평면좌표입니다. 그래서 평면좌표는 뭐 배웠냐면 이 좌표 표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파포스의 중선 정리와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그리고 자취까지. 원래 요 네 가지를 배우는 게 평면좌표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요 자취가 여기 있네요. 자취가 7번. 자취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자취가 뭐야? 나중에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대학 가서? 아니야? 자취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 점이 지나간 흔적을 자취라고 한다고. 발자취 이런 거 들어봤잖아. 맞아? 너네가 지나온 인생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발자취? 미안해. 자, 자취. 자취는 이제 점이 지나간 흔적을 말하는데 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래요? 미나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취. 자취는요. 처음에 모르고자 하는 점. 요 모르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XY라고 둔다예요. 요게 1번이고 자, 두 번째는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PA랑 PB 길이가 같아야 돼요. 얘네들의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도록 하는 XY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구하니? PA는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4의 제곱은 PB는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이지. 얘를 만족하는 XY를 찾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전개하면 뭐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니까 넘기면 몇 x야? 4x니?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y지. 그 다음에 4랑 16, 20이고 16, 1이니까 17이니까 플러스 3 남았니? 요게 답이네요. 그럼 a는 4가 되고 그 다음 b가 얼마다? 마이너스 6.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체 방정식 구할 때는 모르는 점을 xy라고 두고 걔네들의 관계식을 세워서 이거의 의미를 파악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니까 따로 의미를 파악할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2네요. 네, 마이너스 2.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요?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같은 거 해? 저요? 아니 뭐 학교의 자취에서? 오케스트라가 뭐야? 학교에서 하는 게? 응. 동아리 같은 건데. 아, 동아리야? 자취 방정식 구할 줄 알겠어? 태일아? 자취 방정식. 자취가 뭔지 알겠어? 알죠. 자취가 뭐야? 처음부터 얘기해봐. 자취. 점이 지나간 흔적을 자취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모르는 점을 xy라고 둔 다음에 요 관계식을 세워야 돼요. 그럼 관계식을 세우려면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PA랑 PB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 네. 맞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자취 방정식을 구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답은 적었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8번은 자, 8번도 똑같이 자취인데요. 봐봐요.
자, 이 A와 B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P의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P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P를 모르니까 뭐라고 한다고? XY라고 둔다. 그 다음 P의 제곱은 X-1의 제곱에 Y-1의 제곱. 그 다음 PB 제곱은 X 빼기 3의 제곱에 Y-2의 제곱. 얘네들을 빼야 되죠? 얘네들을 빼서 3이 되는 자취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자취 구해봐. X제곱 사라졌지? 여기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6X니까 빼면 뭐 남아? 4X 남았니? 여기 마이너스 4Y지. 그럼 플러스 4Y니까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 빼기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Y니? 여기 2 남았지 상수는. 9랑 4니까 13이지. 빼면 얼마지? 11이니? 요게 3이네. 그러면 4X 빼기 6Y 빼기 14는 0이니까 2로 약분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없네요. 왜 없죠? 어디가 틀렸죠? 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니까 빼버리니까 플러스 2구나. 플러스 2니까 여기가 얼마니? 플러스 1이니? 그러면 2x 더하기 y 빼기 7. 답은 1번이네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취라는 거를 모르는 채 여름방학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9번은요. 자, 9번 보시면 이제 외심의 좌표 물어봤거든요. 외심의 정의가 뭐라고, 태일아? 동그라미. 유나 뭐라고? 외심? 세 변에 뭐라고? 수직. 2등분 선에 똑바로 얘기해 줄래? 2등분 선에 교점. 이걸 외심이라고 한다고. 알겠어? 그 외심의 성질은 뭐가 있어? 이 외심으로부터 뭐에 이르는 게 같아요? 외심으로부터 뭐에 이르는 게 같아요?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잖아? 외심으로부터 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알겠어? 그럼 얘도 똑같이 이 외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요 PA랑 PB랑 그 다음 PC의 길이가 같은 P의 좌표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미나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P의 길이가 얼마죠? X 빼기 6의 제곱, 그 다음 Y 빼기 1의 제곱이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 PB는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어차피 이 두 개를 만족하는 XY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저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뭐 계산을 해보면 굳이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2가 넘어오니까 14X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Y고요. 그 다음에 36이랑 1이니까 37이고요. 1이랑 4니까 5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32네요. 그러면 2로 나누니까 7X 빼기 Y 빼기 16은 빵이고요. 자, 요 둘에서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X니까 6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Y죠. 그 다음 1, 4, 4, 9 뭐 남아? 8?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누니까 3X 빼기 Y 더하기 4는 0이에요. 그럼 두 개를 연립해야 되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4X 빼기 20은 0이라서 X는 5가 되고요. X는 5니까 여기가 19잖아요. 그러니까 Y가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 빨리 얘기해줘. X가 얼마야? X가 5가 아닌가? X가 얼마지? 2. X가 2야? 어디서 틀렸니?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그럼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4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Y고 4 없어지고 8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X가 2는 맞거든? 맞아요. Y는 얼마야? Y도 2네 그러면? 그럼 3X 빼기 Y 더하기 4 맞지 않나? 여기가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X 3X 더하기 Y 3X 더하기 Y 7X 빼기 Y 맞는 것 같은데 7X 빼기 이거 첫 번째 식 맞고요 두 번째 식이 틀린 것 같은데 요거는 맞아요 두 번째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4X잖아 그럼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Y니까 마이너스 2Y 맞고 1, 4 그럼 4가 없어졌어 9 남았으니까 1 그럼 요거 넘기면 3X 더하기 Y가 얼마죠? 빼기 4 이렇게 되네요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4X 두 개를 더하면
10x 빼기 20은 0이라서 x는 2가 되고 x는 2니까 y는 얼마죠? y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식을 써가지고 요거를 연립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죠? 외심이 뭐라고 태희랑? 세 변의 뭐라고? 좀 외워주면 안 되니?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알겠어? 그러면 안 까먹잖아. 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외심이라고 하고 외심으로부터 무슨 성질이 있다? 각 꼭지점에 거리가 같다.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내심은 정의가 뭐야? 내심.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내심이야. 알겠어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은 외워야죠. 알겠어요? 자, 10번 볼게요. 10번은요, ABC에서 BC의 중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3,8이라고 하고요. 자,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요 단원 자체가 전부 다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가능하면 그림을 많이 그려봐요. 요거의 중점을 마이너스 3,8이라고 하는데,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5래요. 근데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 일단은 우리가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중점이 나와 있긴 하거든. 그러면은 여기 좌표를 모르니까 여기가 아니네요. BC의 중점을 요거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3,8. 그러면 쉽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A와 요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라 3번에 뭐가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3번에 2 곱하기 8, 1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요게 얼마죠? 마이너스 4, 얼마죠? 7입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3이래요. 알겠죠? 이해하죠? 그래서 2대1 내분점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여기까지가 평면좌표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평면좌표고 그 다음에 여기 11번까지 맞네요. 11번까지가 평면좌표네요. 하나 더 볼게요. 이거 방금 한 거 아니니? 11번? 똑같은 것 같아요. 네. 11번 패스. 너희가 하세요. 너희가 하고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부터는 이제 직선인데 이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처음 뭐 배웠어? 직선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니?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니? 4개가 있었지. 첫 번째는 뭐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게 1번이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있었지? 기울기랑 뭐가 주어져 있을 때? 뭐가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랑 한 점. 이게 제일 많이 쓰였죠. 요 경우에 이 기울기를 가지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됐죠? y-y1은 기울기의 x 빼기 x1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요 기울기라는 게 뭐예요? 요 기울기라는 것은 뭐와 이르는 각의 무슨 값이죠? 요 x축과 이르는 각 얘를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읽어봐요. 얘 세타라고 있는 거 알죠? 이 세타에 대해서 무슨 값이 요 기울기랑 같은 거죠? 세타의 무슨 값이 기울기랑 같은 거죠? 세타의 무슨 값이 기울기랑 같은 거죠? 아니요. 네, 탄젠트 자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기울기예요. 알겠어요? 탄젠트가 기울기 알겠어? 그래서 탄젠트가 기울기 때문에 요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 봐. 여기를 뭐라 그래? X축이라고 하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탄젠트 30도가 얼마니? 탄젠트 30도. 얼마야?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외워야 돼요. 정규 뭐라고요? 탄젠트 30도 얼마? 3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는? 루트 3.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둔각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 여기가 이렇게 120도야. 그럼 탄젠트 120도를 알아야 되지. 탄젠트 120도 얼마야? 미나 얼마야? 탄젠트 120도. 빨리 얘기해 줄래?
2루트 3? 그거 어떻게 나오는 값이니?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딱 봐도 음수잖아. 기울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래서 탄젠트에 만약에 둔각이라고 하면 180 빼기 세타는 요 탄젠트 세타랑 같아요. 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같아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래서 탄젠트 120도는 여기다 120도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60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럼 탄젠트 135도는 얼마라는 거야? 얼마라는 거야, 테일아?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45도랑 같으니까. 알겠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주어져 있을 때죠? 세 번째는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예요. 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죠? 요거 기울기 대신에 뭐 넣으면 되죠? y 빼기 y1은 기울기가 얼마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지.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뭐랑 뭐랑 다를 때죠? 얘는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니까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얘네 둘이 같다면 그때의 직선은 뭐라고 써야 되죠? 이거 다 한 거, 얘들아 오늘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한 거 복습하는 거거든 지금? 자, 이 둘이 같았을 때는 뭐라고 써야 되죠? y는 y는 y1 y는 y1. 자, 여기 x1 y1이고요. x2 y2. 이렇게 두 개가 같았을 때요. x좌표가 같았을 때. 그럼 얘는 뭐의 평행이요? y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y축의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쓴다 그랬죠? x좌표가 같잖아. x좌표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이해 가니? 그러니까 y축의 평행한 직선은 x는 뭐 이렇게 쓰는 거야. y는 뭐라고 하는 거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주어졌을 때죠? x절편이 얼마? a. 그 다음 y절편이 얼마? b로 주어졌을 때 직선 어떻게 구한다? y는이 아니라 어떻게 구한다? 이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 대답해줘.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구한다고요. 아니 얘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냐. 알겠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중학교 때처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3이고 만약에 한 점 2,4를 지난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y는 3x 플러스 b라고 두고 요 2,4를 집어 넣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는 방법을 하지 말라고. 알겠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방법으로 하라고. 알겠어? 이해하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x축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45도고요. 기울기가 양수명.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을 찾으래요. 그대로 써봐요. 이 x축과 이르는 양의 방향과의 각이 45도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죠? 탄젠트 45도는 1이라는 거죠. 그럼 y는 x,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면 이렇게 구한 거야. 끝이야. 여기 답이라고. 그럼 m은 얼마? 불러줄래? m은 얼마? m은 얼마? 3이지. n은 얼마? 2.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5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죠? 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똑같은 거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예. 자, 이거와 평행하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쟤랑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직선도요. 이 y는 ax랑 y는 ax 더하기 b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거든. 이 첫 번 여기 봐줄래요? 얘들아, 이 문제를 니네가 못 풀 것 같아서 낸 건 아니거든요. 자,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이 무슨 형태라고 하죠? 이게 트리플 형제라 그랬어. 첫 번째는 무슨 형태? 첫 번째는 무슨 형태? 이거 맛있겠다. 무슨 맛이야? 망고 스무디야? 이 y는 ax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슨 형태? 기본형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 뭐라고 불렀죠? 표준형이라고 했죠. 얘는 무슨 형태? 일반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형은 가장 간단한 형태를 말했고요. 요 표준형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은 뭔가가 쉽게 보여야 돼요. 이 직선에서 뭐가 보이죠? 기울기랑 y절편이 쉽게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지는 직선은 어떤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 그랬죠? 한계가 있었어요. 뭘 나타낼 수 없었어요?
방금 우리가 그렸던 거 뭐였죠? 방금 우리가 뭐 그렸었죠? y축의 평행한 직선 있죠? x는 뭐 이런 거 그렸었잖아요 방금.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없어요. a, b에다 뭘 집어넣어도. 왜? y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이 또 나온 거예요. 내 말 이해합니까? 이해하죠? 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뭐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죠? 요 기울기가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 그 다음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그럼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x 빼기 x1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양변에 아니네 y는으로 써주라고 했으니까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얼마야? 2분의 7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 얼마? 2분의 7 둘이 더하면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해하죠? 자, 14번도 똑같고요. 자, 15번. 15번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자, 15번은 요 x는 1과 y는 2가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중에서 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게 x축, 요거를 y축이라고 하면, x는 1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그립니다. 자, y는 2라고 하는 건 요렇게 그렸죠. 그럼 얘는 각을 2등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요 각이 이루는 각이 몇 도죠? 90도죠. 그럼 얘를 2등분하는 직선은 어디 있죠? 일단 어디를 지나야 돼요? 반드시. 가운데. 가운데가 뭐예요? 교점 1,2를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럼 얘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직각이잖아. 직각을 2등분하는 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요게 45도잖아.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야. 알겠어? 그럼 1번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1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을 말하지. 맞아? 그럼 뭐가 돼? y는 기울기 1에 x 빼기 1에 여기 플러스 2 하면 된다.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알겠어? 두 번째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1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던 거야. 알겠어? 이해가지? 미나 이해하니? 빨리 대답하세요. 이해해요? 네.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돼요. 이해해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요. 지금 얘기해줘요. 이해돼, 안 돼? 미나 이해했어? 요거 넘어간다. 16번. 16번은 이 넓이를 2등분하고 y축의 평행 직선. 자, 세 좌표가 주어져 있거든? 이렇게 세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뭐가 있었지? 뭐라고? 뭐라고? 사선식이라고 했어. 사선식. 신발끈 이렇게 얘기했거든.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A좌표는 지금 뭐냐면 0,3이에요. 요 A좌표가 현재 0,3이고 그 다음 B좌표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C좌표는 4,0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넓이를 2등분하고 자, 그러면 요 넓이는 뭐 굳이 사선식까지 쓸 필요 없네. 요 삼각형 ABC의 넓이 어떻게 되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6이고 높이는 3이지. 그러니까 9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는 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요 봐봐 그림에서 넓이를 2등분하려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그 직선이 Y축에 평행하다며.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여기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맞아? 왜냐면 여기 넓이보다 오른쪽이 더 크니까. 이해하지? 그런데 그런 직선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야. 그러면 넓이가 2등분 되려면은 여기 직선을 x는 k라고 했을 때 요거랑 요거를 곱했을 때 넓이가 요거의 절반인 2분의 9가 돼야 한다는 걸 이용해 줘야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뭐가 필요할까요? 직선도 구해야 됩니까? 귀찮네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 AC 직선을 구해 볼게요. AC 직선이란 x절편이 4고 y절편이 3이니까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따라와요. x절편이 4고 y절편이 3이니까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내가 12를 곱하면 3만 곱할게요. 3만 곱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는 4 빼기 k예요. 그 다음 요 높이는 얼마냐면 여기 x에다 k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k 플러스 3이에요.
자, x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는 이거라고 했고 여기에 2분의 1을 한 게 2분의 9가 돼야 한다고 했다. 얘가 2분의 9가 돼야 하니까 2분의 1은 없애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은 4를 곱하면은 여기가 36이죠. 여기다 4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k 플러스 10인가요? 여기는 4 빼기 k인가요? 이걸 전개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3으로 약분도 되네요. 12는 마이너스 k 플러스 4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렇게 되네. 똑같은 식이네. 맞지? 그러면 이거 제곱해서 12가 됐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4라는 게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k는 4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0이라 요거랑 맞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4 마이너스 2 루트 3 요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계산 따라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라서 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라고 하고 문제를 푼 겁니다. 이해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7번. 자, 이런 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요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요 식을 봤을 때 K로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2x 더하기 y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남은 식을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 2y 빼기 7.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요거는 무슨 단원이야? 이 직선의 반원식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어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 알겠어?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 첫 번째 직선과 요 두 번째 직선에 뭘 지나는? 첫 번째,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돼?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에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말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요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P라고 하는 거는 요 직선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빼기 7은 0의 교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를 2배 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4니까 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둘이 더하니까 5y 빼기 15는 0이라서 y는 3이고 그 다음 x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3 답이 1번입니다. 알겠습니까? 20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자, 18번은요. 자, 이거 보면 뭐 하라고? 이거 보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태일아? 딱 보면 뭐가 생각나는다고? 저게 M이 아니라 K로 써 있어도 똑같아. 방금 한 거랑 똑같다고. M으로 묶으라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2,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생각나야 되는 게 제일 먼저 그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잘 봐. 이게 문제가 되게 쉽거든? 난이도도 2칸이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거 만약에 시험 내면 고1의 절반 이상은 지금 틀려요. 알겠어요? 원래 그러니? 한 80% 틀립니다. 은근히 많이 틀리는 문제. 자, 4, 마이너스 1 여기네요. 그 다음 3,4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쟤는 지금 뭐냐면 2,1을 지나는 직선인데 요거와 요거를 이은 P와 Q를 이은 선분과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M이 뜻하는 게 뭐예요? 이 직선의 뭐죠? M이? M은 현재 이 직선의 뭐죠? 기울기죠. 맞아요? 기울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거와 요거 사이의 범위를 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랑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두 사이를 지난다 라고 하는 M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 증가량 1, y 증가량 3. 여기서는 기울기가 3이에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죠? x 증가량 2, y 증가량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이상이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5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 문제를 봤을 때 저 앞에 있는 직선이 2,1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라고 먼저 번역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거를 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8번은. 그 다음에 19번은요.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말하는데 자 원리를 얘기해 줄게요. 원리는 뭐냐면 내가 증명을 계속 하진 않고 있는데 봐봐. 이따 증명할 거거든. 이따 증명할 건데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요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요 위를 지나는 어떤 한 점을 잡아서 요 직선과 수직이다. 그 다음에 요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서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나오는 식이에요.
그럼 요 거리가 뭐가 됐다고 했냐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요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테일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것도 너한테 알려준 것 같아. 뭐였지? 내 지금 질문이 뭐니? 요 직선과 그 다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어떻게 됐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어떻게 됐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뭐였어?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 그래서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역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인 A를 여러분들이 구해 오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20번인데요. 자, 20번은요.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요게 뭐였냐면 바로 사선식이었죠. 요 사선식이라는 게 뭐냐면 2분의 1에 요 X좌표들을 먼저 쓰죠. 처음에 썼던 게 1이었으니까 마지막에도 1을 써주셔야 되고요. 1, 5, 0, 1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해 보면 얘 곱해서 더하는 거 그럼 5 마이너스 1 4네요. 요렇게 곱해서 더한 걸로 빼주면 됩니다. 0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1이죠. 요거를 이제 빼주면 돼요. 2분의 1에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2분의 5가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사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